식사들 하셨습니까? 네, 어제 추첨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흰구님하고 고독화 라이더님은 메일 보내주신 거 잘 받았습니다. 나머지 SJ림님, 푼광님, MJ 로드님 아직 메일이 안 왔는데요. 얼른 확인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제가 이 추운데 저기 택배 사무실 왔다 갔다 안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내야지만이 크리스마스 이전에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좀 빨리 보시고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미쳤습니다. 아유, 추워 죽겠습니다. 아주 그냥. 이게 따뜻하다가 예고 없이 갑자기 추워지니까 더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추워진다는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독감 환자가 많이 늘어서 병원이 아주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내 조건에 맞는 오토바이 고르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전제 조건은 일단 아주 초보 발인을 벗어난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중수 초입에 들어선 분이 본격적으로 라이딩을 하기 위한 오토바이를 선택한다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내 나이가 어때서 막 이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이대 입문하시고 이제 막 본격적인 라이딩을 하기 위한 분들을 위한 오토바이 선택입니다. 뭐 오토바이 선택의 조건은 많을 수가 있겠죠. 일단 나이가 있고요. 나이가 젊으신 뭐 20, 30대에서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뭐 다양합니다. 뭐 나이에 맞는 조건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겠죠. 뭐 둘째는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을 겁니다. 일단 나이에 맞는 가오를 중시하는 분도 있고요. 뭐 레트로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또 아주 현대적인 기하학적인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셋째, 성능을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속도나 토크감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넷째, 편의성을 말씀 안 드릴 수 없죠. 일상에서 이용하고 그리고 가끔 라이딩도 가능한 오토바이를 찾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본격적인 장거리 라이딩을 고려하는 분이 있을 수 있죠. 뭐 하루에 300에서 한 5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오토바이를 고려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조건을 고려해서 어떤 오토바이를 고를지 참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을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에 따른 선택입니다. 나이의 경계는 뭐 20,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20, 30대에는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타셔도 됩니다. 대부분 뭐 3기통에서 4기통 알차나 F차 네이키드 많이 고릅니다. 성능도 잘 나오고 가볍고 스포츠 주행이 가능한 모델이나 아니면 코너에서 쫙쫙 돌아가는 뭐 잘 나가는 모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나이에는 뭐 어떤 것을 타도 문제는 없습니다. 진짜 차간주행 과속 무리한 추월만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진짜 젊은 친구들 오토바이 타는 거 보면 진짜 무섭죠. 저 어렸을 때는 리터급 오토바이가 많이 없고 귀해서 그런지 무리한 주행을 그렇게 안 한 듯한데 요즘 애들은 명줄이 낀 건가 아니면 목숨이 몇 개씩 가지고 태어나는 것인지 좀 너무 하는 애들이 좀 많습니다.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달리죠. 안 그런 친구도 많은데 일부 고성능 리터급 타는 친구들 너무하는 경우가 좀 많이 보입니다. 40대는 20, 30대처럼 피가 펄펄 끓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글바글이라도 끓는 분들은 4기통 F차 네이키드 뭐 GT급 그런 스즈키 S1000GT 뭐 야마하 FJR 1300 BMW K1000XR 스즈키 하야부사 같은 약간은 스포츠성이 가미된 오토바이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때 안 타보면 사실 뭐 영원히 못 탈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알차는 40대면 장거리는 좀 불가능하죠. 허리 살살 아파질 나이가 되기 때문에 장거리 가시면은 엄청 힘들고 잘못 타시면 낙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40대에 노안이 일찍 오신 분들이라면 속도감 있는 오토바이는 권장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노안과 함께 시야 제한으로 거리감이 엄청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속도에 대한 반응성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반강제로 속도가 빠르지 않은 기종을 선택해야 하죠. 제가 보기엔 이런 분들은 어드벤처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속도에 관한 것은 좀 포기하더라도 비포장에서 달리는 쾌감으로 그나마 달래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그래도 힘이 있어서 어드벤처를 다룰 수 있는 나이기도 합니다. 40대면 슬슬 포기할 줄도 아는 나이가 돼야 하는 것이죠. 다음은 50대입니다. 이때가 되면은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못 느끼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생전에 안 하던 운동을 시작할 나이죠. 헬스장도 알아보고 막 강변을 걷고 뭐 난리죠. 뛰는 것도 힘들 나이가 되니까 걷는 거죠. 뛰는 것도 안 될 나이죠. 이 정도면 본인이 알 겁니다. 몸뚱이가 전과 다르구나. 진짜 50대 파이팅입니다. 그래도 자글자글 끓는 피가 남으신 분은 투어러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BMW R 1250RT, 혼다 NT 1100, 미들급 네이키드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속도감과 안정감이 있고 쉽게 다룰 수 있는 오토바이 정도를 고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달리는 것은 좋은데 속도는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은 크루저로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뭐 할리나 아니면은 BMW R18 시리즈 그리고 인디언 크루저 어떤 것을 타도 괜찮을 나이죠. 50대까지만 해도 오토바이를 고르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도전을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나이죠. 이제 60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60대 피클러블은 본인 주장일 겁니다. 그래도 나는 도전하고 외치시는 분들은 크루저로 가는 것이 맞고요. 그래야 도전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그나마 있습니다. 적응 못하시면 사고 확률이 높고 경을 치는 경우가 생기죠. 그것도 좀 가벼운 크루저인 혼다 레벨 1100이나 500 할리 나이트스터, 그래도 나는 좀 힘이 남아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할리 소프트테일이나 아니면 스트리트밥 정도가 맞을 듯 합니다. 솔직히 할리 소프트테일이나 스밥은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시트고가 낮아서 탈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버겁다고 하시는 분들은 300에서 350급 쿼터급 시트고가 낮은 기종이나 스쿠터라면은 편하게 타실 수 있습니다. 버거운데도 버티고 어거지로 타시면 정말 탈나죠. 마지막 70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종도 권장하기 힘듭니다. 저배기량 수동이나 스쿠터 타신 분이라면 그냥 계속 타시기를 권장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며, 그래도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은 300에서 350급 스쿠터 정도는 권장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은 혼다 레벨 500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평생 오토바이 타신 분이라면 어떤 기종을 타셔도 그냥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70대에 입문을 하셨다면 저는 조금 말리고 싶습니다. 오토바이가 몸으로 타는 취미라 몸의 기능성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적응뿐만 아니라 위험한 취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몸 안 쓰는 취미 얼마든지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알아보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네, 두 번째, 디자인으로 선택하는 분들을 위한 오토바이 고르는 법입니다. 디자인 보고 고르시는 분들은 무슨 말해도 안 듣죠. 한번 꽂히면 그만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간혹 본인 성향을 잘못 파악하고 디자인만 보고 고르다 실패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데도 남의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 부류가 많죠. 거기다 가오라도 장착하면 진짜 환장합니다. 그래도 한마디만 한다면 타시는 분 이야기나 시승을 해보시고 고르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주행성이나 속도감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시승해보시고 고르시기 바랍니다. 보기는 좋아 보이는데 안 나가는 모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속도에 관한 불만이나 성능에 관한 불만으로 기변하는 경우가 많고, 진동이나 잡소리, 떨림, 속도 제한이 있는 기종이 간혹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고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트로한 감성 때문에 많이들 선택하는 메이커, 성능도 승차감도 마감도 레트로한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일제바이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비싼 메이커 감성 레트로라도 배선, 마감, 성능 다 레트로합니다. 솔직히 로얄 엔필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할리도 그렇습니다. 디자인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할랍니다. 셋째, 성능을 보고 고르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20, 30대는 상관없는데 40대 넘어가면 정말로 골로 가는 경우가 생기죠. 적당히 알아서 고르시기 바랍니다. 또 성능이 아주 좋은 리터급 이상 되는 바이크도 속도 제한 리밋이 걸린 오토바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2022년식인가요? BMW K1600GT가 그랬죠. 160km 리밋이 걸린 채 들어와서 막 풀고 난리도 아니었죠. 지금도 그런 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댓글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혼다 NT1100도 100마일 리밋이 있다고 미국에서는 유튜버들이 리뷰를 하던데, 국내에서는 아무 이야기가 없는 것 보니 제한이 있는데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아예 없는 것인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간혹 네이키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차 오토바이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일본은 모든 오토바이가 180에 리밋이 걸려있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들어온 오토바이 중에서 간혹 속도 리밋이 있는 기종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구한 오토바이가 리밋이 많이 걸려서 있는 차량들이 많았죠. 160km, 180km 안 달릴 건데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습니다. 못 달리는 것과 안 달리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토바이 평생 끌어안고 있을 거라면 상관없는데 중고로 팔 수도 있죠. 그러면 정상 가격에 팔릴까요? 생각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편의성 문제입니다. 편의성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데일리로 탈 수 있느냐, 막말로 담배 사러 편의점도 가고 가끔은 외곽이나 멀리 타고 여행도 가능한 기종을 말하죠. 또 아무데서나 수리하고 수리비도 적당하고 내구성도 좋아서 막 굴려도 고장 안 나는 그런 오토바이를 말합니다. 여기에 딱 맞는 오토바이가 혼다 슈퍼커브입니다. 옛날에는 국산 시티백도 아주 좋은 오토바이였는데 지금은 중국산이라는 말이 많아서 권장은 못하겠습니다. 진정
우주 명차는 슈퍼커브죠. 엔진오일 1리터 1000km마다 교환하는데 6,000원입니다. 슈퍼커브와 PX만 엔진오일 가격이 6,000원이죠. 똑같은 엔진오일 쿼터컵에 넣으시면은 갑작스럽게 똑같은 1리터 가지고 만원 이상 받죠. 미들급으로 가면은 1리터에 15,000원에서 한 2만원 받습니다. 대림에서 나오는 모틱스4 합성유도 4,000원대입니다. 광인은 3,000원대고요. 엔진오일 필터 한 1,000원 언저리 합니다. 건비인 공임을 포함해도 왜 이렇게 차이를 두느냐는 겁니다. 같은 정비사가 하는 일인데요. 보통 수입 미들급 오토바이 엔진오일은 한 5만원에서 6만원, 리터급은 10만원에서 한 20만원 정도 받죠. 오일 용량은 거기서 거기 있는 한 3리터 언저리 들어갑니다. 엔진오일 뿐만 아니고 유지비 차이도 많이 나죠. 그래서 미들급 이상은 데일리로 타기는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차량보다도 유지비가 많이 나갑니다. 뭐 엔진오일, 타이어, 소모품 교체 주기가 차량보다 2배에서 5배 가까이 짧습니다. 데일리로 타기는 부담스러운 금액이 나오죠. 리터급 4기통으로 가면은 차량이나 연비도 비슷하거나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할리, BMW, 로얄 엔필드, 두카티 등 일부 메이커는 보증기간 중 돈 아낀다고 사설 가서 수리하거나 엔진오일 교환하시면 워런티 날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싸다고 오토바이 구입했는데 500km, 5000km, 뭐 10,000km 이렇게 5000km마다 정기점검 엔진오일 교환하시면은 뭐 한 18만원에서 20만원씩 들어가는 메이커도 있습니다. 그것도 반강제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BMW처럼 4000km마다 엔진오일 교환하시면은 ECU 엔진오일 교환 경고등을 리셋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설에서 엔진오일 교환하시고 리셋하시면은 아마도 워런티 날아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안 타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는 분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수리비도 무시 못하니 확인해보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혼다나 야마하처럼 사설보다 직영이나 구입한 대리점이 정비비나 오일 교환비가 저렴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 정도로 타신다면은 슈퍼커브나 PCX가 진짜 진정한 우주 명차이죠. 약간 더 욕심을 낸다면 혼다, 야마 300에서 350cc급 스쿠터가 운영비가 가장 저렴하고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많이 타는 기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300에서 350급 스쿠터는 텐덤을 해도 그렇게 문제는 안 되니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달용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중고 구입보다는 새 오토바이를 구입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 배달일이 줄어서 배달용으로 쓰던 오토바이가 중고시장에 엄청 많이 돌아다닙니다. 스쿠터는 구동계 수명이 2만 킬로에서 4만 킬로 정도라 중고로 잘못 사시면은 일단 5, 60만원어치 수리하고 타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장거리 라이딩 용도의 오토바이 선택입니다. 장거리용 오토바이는 하루 400km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300에서 350급 스쿠터도 하루 300km는 탈 수 있습니다. 그 이하의 저배기량은 하루 300km 타려면 너무 힘들죠. 위험하기도 하고요. 장거리용은 무조건 절대로 진짜로 편해야 합니다. 괜히 장거리용 크루저나 투어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느 정도 성능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라이딩이 더 편합니다. 제가 미들급 미라주 650으로 할리와 다니면 겁나 힘듭니다. 기어 변속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스로틀도 더 감아야 해서 힘이 드는 것이죠. 출력에 여유가 있어야 좀 덜 힘들고 진동도 적어야 하고 시트도 편해야 합니다. 당연히 발 착지성도 좋아야 하고 묵직한 주행 안정성도 있어야 합니다. 괜히 골드윙이 장거리 투어러가 아닌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할리와 골드윙이 동일한 거리인 하루 한 600km 정도 달린다고 하면은 할리는 저녁에 밥숟가락 떨려서 밥 흘립니다. 뭐 혹자는 예초기 돌린 것 같이 힘들다고 합니다. 골드윙 타시는 분이 대부분 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다고 합니다. 약간 골드윙이 그러신 분, 나이 들어 보인다는 분들은 BMW K1600 시리즈나 R1250RT, 혼다 NT 1100 아니면 어드벤처 타시는 것이 편합니다. 앞에 세 기종은 성능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기어 변속이 없어서 편하고 어드벤처는 승차감이 편합니다. 어드벤처는 확실히 비포장을 감안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물렁하고 시트도 편하죠. 다만 시트고가 높아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 로우 시트를 추가로 구입하거나 쇼바를 낮추는 작업도 가능은 합니다. 또 혼다 NX750이나 CB500X처럼 시트고가 상대적으로 낮은 어드벤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낮아도 800mm입니다. 그래서 키가 170 이하는 어드벤처는 사실 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대충 오토바이 고르는 조건에 따른 상황에 맞는 오토바이를 알아봤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로망이나 버킷리스트로 오토바이를 타기 때문에 디자인에 꽂혀서 앞뒤 안 가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뭐 1, 2천만원짜리도 아니고 수천만원짜리 구입하면서 그러시는 거 보면 참 거시기 하기도 합니다. 적응에 실패하든 마음에 안 들어서 기변하시면은 정말 한번 기변에 돈 몇백에서 몇천만원씩 날아가는 것은 기본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볼 일은 아니죠. 그리고 본인의 성격을 잘못 파악하셔서 성능에서
시승에서 오는 갈증, 주행 포지션 불만, 시트고, 진동, 장고장 등으로 기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꼭 시승을 하거나 타는 선배 라이더의 의견을 잘 들어야 합니다. 아주 이성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변 없이 잘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평생 로망하던 기종을 선택하시는 경우는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참고 타는 경우도 왕왕 있기는 합니다. 분명 내게 맞는 오토바이는 존재합니다. 내가 정보력 부족으로 찾아내지 못할 뿐입니다. 시간을 투자하셔서 잘 알아보시고 시승해 보시고 찾아보시면 내게 맞는 오토바이는 꼭 찾아집니다. 그게 불편함을 감수 안 해도 되는 길이고 돈도 아끼는 길입니다. 아메리칸 크루저라고 할 일만 만드는 것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안 돼서 그렇지 거의 모든 메이커가 만듭니다. 레트로라고 로얄 엔필드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일제, 독일제, 영국제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코칭 내누를 중화시키는 것이죠. 약간의 이성을 되찾고 시야를 넓히면은 좋은 오토바이는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어차피 범인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 아까워하지 말고 한 방에 가는 것도 좋습니다. 결국은 돌고 돌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 쪽으로 가죠. 그게 취미생활이기도 합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맞는 오토바이를 선택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오늘은 내게 맞는 오토바이를 고르는 조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눈도 엄청 오고 추워진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서 즐거운 취미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